안녕하세요. 개인적인 문의가 있어 후원과 글을 남겨요. 어쩌다 보니 40에 비혼이 되었습니다. 40에 비혼이 아니라 강제 비혼인 거죠. 비혼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강제적으로 비혼이 되어버린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의 비혼이 되는데, 비혼이 된다면 비혼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과 노후자금 그리고 보험 정도로만 하면 될까요? 추가로 투자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적금과 투자 비율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차이언님 생각이 듣고 싶네요. 일단 사람이 혼자 살잖아요. 그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 때 사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정도로 외롭지 않아요. 그 정도로 비참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의 든든한 방어막, 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멘탈이 좋고 아무리 외로움을 안 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나 괜찮아 했었던 게 그냥 미칠 듯한 공허감이 올 거예요, 아마.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관계에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허감, 그리고 우울증이 오면 원래 공허감이 좀 세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험을 해보니 사람이 겪는 그냥 단순한 외로움에 한 100배쯤이 되는 것 같아. 그 공허함이라는 게 정말 진짜 지금 당장 누구라도 좋으니 내 옆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옆에 있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절실하고 절박한 거야. 근데 이럴 때 연애하거나 이럴 때 누군가를 만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 우울증이 있었던 2년 동안 연애를 안 했지. 그때 한참 나이 35 이때쯤이었는데 어쨌든 나는 그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어요.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비혼주의도 하지 말고 미친듯이 일을 해도 외로움 겪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 살고 혼자 늙어 죽지 마라, 나는 이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 돌아가시고 정말 다 늦어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러는데 그때는 늦어. 진짜 억만금이 있어도 결혼 못해요. 진짜. 왜냐면 혼자 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군가랑 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혼이 되는데, 비혼이 된다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집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집은 있어야 되고요. 노후 자금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노후 자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내가 막 10억, 20억, 30억, 50억 있다고 해서 막 든든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국민연금 같은 데서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것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외로 은퇴 후에 그런 뭐 보험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진짜 노후 준비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배당금 같이 이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사실 투자를 뭐 잘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근데 나는 뭐 주식 투자, 뭐 코인 투자,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성격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것들은 내가 잘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것들도 잘 버티고 예측되는 것도 내가 잘 버텨요. 왜냐면 그냥 내가 딱 결정하면 되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는 편인데, 근데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모르니까 떨어지면 막 가슴 떨리고 올라가면 막 기쁘고 막, 나는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되게 투명한 사람이잖아, 내가.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고, 이제 집 같은 거는 되게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 쪽이더라고, 보니까.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인 것 같아, 나한테 맞는 건. 근데 나한테 맞는 투자가 뭔지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자기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됐던 투자를 한다라는 건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놓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노후자금 그리고 보험 정도로만 해야 되냐고 하는데, 현금은요 가치가 해마다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집값이 오르는 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5년 전에 1억 하고요, 현재 1억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현금으로 들고 있어서 부동산을 살 수 없을 정도밖에 안 되는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을 어쨌든 투자를 하든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뭐든 해서 자금을 높여야 되고,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어야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은 있기는 해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 지금 현재 타이밍이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해서, 부자들은 이미 현금으로 다 돌린 사람들은 다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난 잘 몰라. 왜냐면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부동산이 떨어지면 그때 부동산을 사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돌린 사람 다 돌렸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 그러니 노후 자금을 갖고 있더라도 집과 임대 수익이 날 수 있는 또 다른 부동산과, 그리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약간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현금으로 그 생활할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 첫 번째 집 사는 게 어려운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사는 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집을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비율이라고 하는 게 뭐 예금, 적금, 투자 비율 막 얘기를 하는데요. 예금, 적금을 얘기를 한다는 건 지금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같아서, 일단 시드머니부터 만드시고, 시드머니 만들어도 뭐 진짜 1억 만드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에 1억 만들어서 그 저쪽 지방에 집이라도 하나 사요. 요즘 집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집 먼저 사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한 10% 정도는 주식, 한 10% 정도는 코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나의 투자 감각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보험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보험 같은 것도 하시고요.